네트워킹의 미래, 그리고 그 워크로드에서 쿨링까지라는 주제로 실제적인 기술 세션을 할 거예요. 자, 전 세션에 말했죠. 굉장히 많은 GPU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연결을 해야 돼. 근데 한 놈이라도 놀게 하면 돼. 그래서 걔네들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굉장히 멋있는 교향곡을 만들어야 돼. 갑자기 저 끝에는 항상 마무리 할 때 심벌즈라고 하나? 심벌즈 이건데 꽉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끝나질 않는데 꽝 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요. 끝났는데 레이턴시 때문에 가끔 나서 고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데 꽝 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굉장한 하모니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기술적인 용어 클러스터링 한다고 합니다. 클러스터링이 뭐예요? 하나처럼 돌게 하는 거야. 그런 기술이 있죠. 네트워크에서 클러스터링은 뭐예요? 벌추얼라이제이션, 그죠? 뭐 벌초샷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방화벽 클러스터 있지.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서버들도 클러스터링이에요. 병렬, 스토리지 같은 거 다 클러스터링에 쓰는 거야. 어떻게 써요? 여러 가지, 여러 서버에 있는 하드디스크 하나 몇 개 있어. 그런 걸 뭐예요? 하이퍼 컨버전스 인프라스트럭처. 그쵸? 그 안에서 그래서 뭐 VM들 한마디로 벌처 머신들 서버들이 로직한 서버들이 그 서버들에서 1번 갔다가 2번 갔다 3번 갔다 4번 갔다 막 하잖아. 그죠? 이것도 뭐예요? 클러스터링 기술인 거야. 다. AIDC는 GPU 노드들, 스토리지 노드들, 네트워크 노드들이 하나로 클러스터로 잘 돌아가야 우리가 불협화음이 안 나는 거야. 불협화음이 뭐다? 레이턴시, 로스. 네. 그러면 그런 불협화음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GPU들 안에서는 굉장히 빠른데 나오면 느려지고 느려지는데 나오는 것 자체도 트래픽이 너무 많아요. 트래픽의 패턴과 규모가 굉장히 유별난 거야. 그 유별남이 뭔지를 확실히 이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유별난 것을 위해서 AI 네트워킹의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라키 V2. 예. ROC V2라고 해도 되고요. 보통 락키 V2라고 합니다. 락키 V2라고 하고 그 유별남을 위해서 탄생된 프로토콜 뭐라고 했어요? 인피니밴드라고 했어요. 그죠? 인피니밴드는 그런 유별난 트래픽이 나오는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환경에서 나왔어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환경에서 나왔고 그런 기술이 AIM의 기술인 거예요. 처음 원래 기술은 HPC가 기술이 먼저인 거예요. 옛날에도 슈퍼컴퓨팅은 있었어요. 뭐 우리 옛날에 막 빌딩 많은 컴퓨터도 옛날에도 날씨 예측하고 그래야 됐거든요. 막 미분적분하고 그런 컴퓨터들 슈퍼컴퓨터 HPC 그때 나왔던 기술이고 그리고 그 기술을 이제 이더넷이 어떻게 그 독과점을 깨려고 GPU를 엮는 백엔드 네트워킹의 이더넷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세대 교체가 되는지 하고 그리고 그런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또 고성능의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또 그런 고성능의 기술들은 또 열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열을 식히는지 그 쿨링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오케스트라 뒤에 누가 있어? 트래픽 버스가 있죠. 누가 만들었어요? AI 재미나이가 만든 거야. 아, 이거 오래 걸렸어. 이거 뽑는데 이게 하루 걸렸습니다. 오케스트라 뒤에 트래픽이 버스되는 모습을 표현해 줬더니 처음에는 잘 나왔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었다가 뭐 여기 막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100G, 200G, 300G, 400G로 만들어지 이것도 다 일일이 말을 한 게. 나 하루 걸렸어. 하루. 아 진짜 어려웁니다. 그래서 아직 AI는 갈 길이 멀어요. 이거 한번 만들면 이 슬라이드 놓고 한번 돌리는데 몇 분이 걸려. 할 게 없어. 차라리 한 10분 걸리면 드라마라도 볼 건데. 그것도 못 보고 그래서 이거 하루 만들었다. 하루짜리 작업이다. 그래서 좀 티는 나지만 굉장히 뭔가 전달력이 좋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AI 네트 표시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SE는 그 커리어 패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제 기술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고객 앞단에서 말도 하고 파트너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든가 아니면 그 완전히 기술 엑스퍼트가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처럼 이런 사람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거 싫어. 이거는 개인적인 성격이니까 성향이니까. 그럼 이게 기술만 파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선택해서 가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이런 걸 만든 걸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게 맞는 거고 그런 거를 우리는 그 프리세일즈 엔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리 세일즈 앞단에 있어서 뭔가를 한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세일즈는 뭐예요? 세일즈가 아닌 세일즈 뒷단에서 한다. 즉 세일즈를 기준으로 요 앞에서 이런 장비를 우리가 파는 솔루션 기준 앞에서 이 장비를 팔면서 막 하려고 하는 거 프리세일즈 프론트엔드 그죠? 솔루션이 고객의 그게 다 설치가 되고 잘 돌아갈 때 뒤에서 도와주는 걸 포스트 백엔드 포스트 엔지니어라고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고 또는 장비를 딥하게 하는 거야. 예. 기술이 아니라 장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기술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걸 태그 엔지니어 분들,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센터 우리 케이스 열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이 태그 엔지니어 이세 거의 이 세 가지야. 아니면 우리 정용 팀장님처럼 내가 애들을 다루는데 내가 일가견 있다. 그럼 이제 팀장님 이거 매니지먼트 트랙. 여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결정해서 이제 우리는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걸 참 좋아한다. 그러면 저와 같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트래픽을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고객사에 실제적으로 트래픽 패턴을 달래서 주셨어요. 자, 보세요. CPU 사용량을 봐요. 근데 이 CPU는 누구의 CPU가요? 그죠? GPU의 CPU. 왜? 우린 AI 트레이닝을 할 거니까 GPU가 우리의 항상 중간에 있는 거예요. GPU 앞단에 프론트엔드, 뒷단에 백엔드. 얘네들이 훈련을 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트래픽 그 CPU가 100. 바빠. 자, 보세요. CPU 사용량, GPU별 사용량도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또는 일반 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난리 날 걸 고객들. 오,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빨리 증설해야겠네. 그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로 되겠다. AI 네트워킹은 계속 껄떡껄떡껄떡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다 아실 거야. 트래픽을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향 평준화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하는 트래픽 어떻게 돼 있어요? 아침에 늘어났다가 점심에 줄고, 그죠? 또 저녁에 늘어났다가 새벽에 쭉 떨어지고, 또는 올림픽 시즌이 있으면 쭉 올라갔다가 올림픽 그다음 내려가고, 그죠? 이런 걸 어떻게 시즈닝이 있다고 하죠. 시즈닝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한 무조건 뿜어내는 거야. 그래서 트래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꼭대기에 차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좀 보이지 않아요? 탕탕탕탕탕탕 돼 있죠. 이어지지 않아. 이런 거를 트래픽을 뭐라고 하냐면 벌스티한. 내가 보낼 수 있는 최선의 트래픽을 보내고 보내고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고 짧은 간격으로 트래픽을 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낸다 이런 거를 트래픽이 버스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트래픽이 버스트할까요? 궁금하죠?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자, AI 네트워크는 기존 네트워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DC하고 AI DC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AI 네트워킹은 더 이상 그냥 네트워킹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컴퓨터로 봐야 돼. 이제는 모든 서비스 하나의 컴퓨터로 봐야 돼. 하나의 데이터 센터는 하나의 컴퓨터죠. 거기에 CPU는 X86 이라는 서버가 CPU를 CPU 역할을 하는 거고 GPU라는 건 GPU 노드가 그 자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스토리지는 당연히 하드디스크 SSD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닉이 되는 거야. 하나의 컴퓨터로 돌아야 되는 거야.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불협화음 없이.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병목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병목을 없게 하려고 그래서 빅테크들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힘들게 이더넷 기반으로 인피니트 밴드를 거쳐내기 위해서 왜 비디오 종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쓴 논문들이 이겁니다. 처음에 나온 게 IDM 오버 커머니티 이더넷 앳 스케일 MS가 3년 동안에 자기네 망에 이더넷을 기반으로 한 AI ML 네트워크를 만든 노하우를 여기다 다 썼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있잖아요.
서버 닉을 끼면 대부분 해결된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이쪽이 훨씬 더 노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이 노스 아메리카든 있는 게 얘는 다 오픈해. 그러니까 오픈하다 보니까 기술이 더 퍼져. 그리고 그 오픈 기술을 가지고 또 얘네들은 오픈했으니까 더 좋은 걸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얘는 또 앞으로 나가. 그 기술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모두 했죠. 자기의 기술을 절대 클로즈하지 말아라. 해봐야 나만 하는 거야. 그래서 발전할 것 같아요? 절대 발전. 선배가 기술을 후배한테 알려줘야지 후배가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후배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알려줘야 나중에 곱하기 나누는 게 나한테 질문한다니까요. 그럼 난 미적분을 공부하고 있어. 내 선순환이 돼야 돼. 얘네는 그런 선순환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MS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LLM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더넷에서 잘 만들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알리바바나 메타 이런 거. 자, 지금 아시아에서는요. AI는 중국이 제일 잘한댔죠. 거기서 제일 잘하는 애들 중에 하나가 또 누구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갖고 있는 알리바바. 이건 알리바바입니다. 하이 퍼포먼스 네트워킹을 어떻게 이더넷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뭐예요? AI 어플리케이션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AI 네트워킹을 이더넷으로 꾸몄을 때에 라키 V2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렇게 저렇게 풀었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가져갔다. 근데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정확히 벤더에 다 구분이 돼 있을까요?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얘네는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기계를 굴리는 애들이야. 자기네만의 기술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근데 이 기술의 기본적인 프린서플이다. 원리는 다 벤더 스위치에 다 들어가 있는. 그건 당연히 주니퍼도 들어가 있고 반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데 경쟁력을 어디서 가져갈까요? EIDC를 이 세상에 이런 트렌드들 누가 얼마나 많이 하겠냐. 먼저 말하면 경쟁력이 가지. 고객 입장에서 먼저 들은 사람이 잘한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SE들이. 기술은 다 표준화가 돼 있고 논문에 다 있고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알아야 적용을 하지. 그렇죠? 아무것도 우리는 한마디로 챗GPT와 제미나의 할루시네이션을 판단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꼭 공부를 해야지. 그럼 읽어야 되는 거야. 왜? 근데 읽어야 되는 것도 이제 논문을 읽어야 돼. 왜? 이런 거를 밴드에서 정립을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요? 챗GPT 넣으면 되잖아. 한글로 번역해줘요. 그죠? 요약본을 보면 안 돼. 번역본을 보세요. 예, 꼭 왼쪽에는 영문을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번역한 걸 띄워놓고 이걸 읽으면서 뭔가 말이 안 되잖아. 버스라고 하면 버스 타는 줄 알아. LLM들은. 예? 우리는 버스는 뭐예요? 통신 회선을 버스라고 하잖아. 통신이 지나가는 패스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헷갈리니까 같이 봐야 돼.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번역해 주는데 기술 용어는 그냥 냅두고 기술 용어 냅둡니다. 아니면 기술 용어는 꼭 가로치고 써줘. 그럼 기술 용어 가로치고 써줘. 애들이 엄청 친절해. 돈만 있으면 야 진짜 공부하기 너무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꼭 한번 보세요. 네트워킹만 안다고 해서 좋을 게 크게 없어요.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 예. 그래야 고객이랑 티키타카가 됩니다. 티키타카가 되면 우리가 제안하는 솔루션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예. 요거 세 개를 꼭 봐. 이거 어차피 다 공유해 드릴 거거든. 자료. 이거 세 개는 꼭 보면 좋습니다. AIDC를 하실 거나 담당할 거나 또는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좀 해봅시다.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AI 데이터 센터가 봤을 때는 레가시 기술이 됐어요. 그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클러스터 또는 AI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특징이 있는지. 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는 중심지가 달라요. 센트럴이 달라. 요거 센트럴이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뭘 해야 돼요? 그냥 서비스를 해줘야 돼. 웹 서비스 이런 걸 해줘야 돼. 그죠? 걔는 누가요? CPU. AI 트레이닝 누가요? GPU예요. 그래서 센트리, 중심점이 다릅니다. 즉,
CPU를 중심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나눠지는 거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일반 데이터 센터 그래요. AI 데이터 센터는 GPU를 중심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나눠지는 거고. 자, 구조를 한번 봐볼게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서버들이 다 양팔 벌려 있어요. 이런 거를 기술적인 용어로 뭐라 하죠? 양팔을 벌렸어. 암이 두 개야. 그래서 듀얼암. 와, 박수. 저는 멀티오밍 생각하고 있었어요. 멀티오밍 집으로 가는 길이 두 개다. 멀티오밍, 듀얼암. 걔네들이 내 꼭대기에 있는 애들하고 연결됐다 해서 TOR 방식이에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두 개예요. 왜? 하나가 떨어지면 한쪽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그쵸? 그래서 TOR 스위치 또는 리프 스위치에 양팔이 걸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은 피지컬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 피지컬 연결. 우리는 항상 피지컬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GPU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GPU는요, 기본적으로, 리프 스위치도 개수가 많아. 그죠? GPU 안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8개의 보통 GPU가 쓰는데 이걸 팔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GPU 개수가 8개예요. 피지컬하게. 얘는 CPU 개수가 보통 몇 개 들어있죠? 피지컬 CPU 하나 들어있죠. 거의 벌초 코어가 나눠 있잖아요. 그 V코어. 근데 피지컬하게 얘 두 개 들어있네. 두 개, 네 개 이렇게 들어있네. 하여튼 무조건 지금 GPU는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8개입니다. 4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8개가 있어서 그 각자 GPU가 하나가 내부에 버스로 닉하고 전용의 채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서버 안에서 뭐라고요? 그 버스를 UTP를 쓰지 않을 거 아니야. 광호를 쓰지 않을 거냐. 서버 안에서는 그런 그 통신 채널을 지금 주로 뭐로 쓰냐면 PCIe 버스를 씁니다. PCI Express. 그래서 GPU랑 밖으로 나가는 닉하고 닉이라는 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리고 이 닉이 광 케이블하고 리프 스위치가 연결되죠. 요 안에가 이렇게 GPU하고 닉하고 연결된 여기가 요 통신 채널이 통신 패스를 PCIe 버스를 사용합니다. PCI 버스는요, 그 서버 안에서 하나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CPU도 달려 있고, GPU도 달려 있고, 그리고 램도 달려 있어요. SSD 달려 있어. 그죠? 그리고 닉도 달려 있어. 이렇게 서버 안에서의 통신 채널보다 PCIe 방식을 쓴다. 더 깊게 들어가면 저 잘 몰라. 근데 그 정도는 알아요. 왜? 우리가 그거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PCI 버스를 통해서 GPU는 데디케이트로 닉하고 연결돼서 얘는 이쪽 포트에 바로 그냥 트래픽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8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GPU 주변에는 SK 하이닉스가 만든 요즘 주식 장난 아니에요. 올해도 엄청 올랐을 것 같은데 HBM들이 막 이렇게 중간에 있죠. 걔네들을 엮는 또 네트워크 있어요. 일반 서버는 안 그래요. 일반 서버는 그냥 CPU가 닉하고 연결된 PCI 버스라서 그냥 트래픽 쭉 나가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 안에 논문으로 말하면 하이 밴드위스 인터코넥팅한 도메인이라고 해요. 굉장히 높은 대역폭을 가진 스위치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HBI라고 해요. 논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GPU는 어디 거든 엔비디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엔비디아에서는 MV 스위치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스위치라고 해서 MV 스위치. GPU들이 7.2 테라 BPS로 꼽혀 있어. 예, 엄청나죠. 예. 이거를 제가 말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게. 그래서 GPU 노드 입장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PCI 버스도 있지만 내부에 MV 스위치라는 또 다른 버스가 두 개나 있다. 두 종류의 버스가 있다. 얘는 버스가 하나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지컬하게도 굉장히 달라요. 예. 그래서 하나의 서버가 기본적으로 모두 다 8개의 GPU를 갖고 있으니 무조건 8포트 갖고 칩니다. 예. 그래서 서버 뒤에 8선이 다 리프로 가는데 어떻게 가요? 리프만 안 가지. 이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또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는 그냥 쟤네처럼 리프 안에 8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쉽게 생각해서 이럴 수 있죠. 그럼 리프가 죽으면 이 서버가 그냥 고립되네. 그걸 위해서 TORD 양파를 벌리는 거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죠. 굉장히 중요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8개가 돼 있다. 이게 지금의 모든 대부분의 GPU 노드의 기본 피지컬한 형상이고
GPU 노드를 기준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라고 했는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GPU를 기준으로 또 PCI 버스가 있고 HBI라는 도메인의 버스가 있는 거야. 엔비디아에 관해서는 NV 스위치. AMD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피니 인피니 패브릭이라고. 아, 인피니 패브 하거나? 아, 인피니 뭐라 그래? 예. 인텔은 가우디라고 해. 자기들은 다 GPU를 만드는 사람들만의 또 기본 기술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GPU는 이제 AMD까지지, 그죠? AMD는 많이 씁니다, 이제. 저거는 표준 기술이 없어요. 저희 그냥 엔비디아가 그냥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저희 HPE에서도 하이 그 퍼포먼스 컴퓨팅 하는 저는 굉장히 큰 서버들 만들거든요. HPE에서는 이더넷을 활용했었어요. 저 안에. 지금 저기도 또 이더넷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다르죠. CPU, GPU 센트리. 근데 GPU는 하이 밴드위스 인터커넥트라는 도메인이 있고 밖으로 나가는 PCI 버스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닉 도메인인 거예요. 두 개의 도메인이 다르다. 네. 자, 그럼 거기에 있는 워크로드의 특성을 한번 봐봅시다. 자, 왼쪽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 패턴이에요. 어떤 트래픽 패턴이 있냐? 시즈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맨날 인터넷 하죠. 네. 내가 내 PC나 내 핸드폰에서 네이버도 접속하고 다음도 접속하니까 또 한 사람인데도 소켓은 엄청 열려요. 그렇죠? 네이버에도 열려있고 모두 열려있고 그게 만약에 저쪽 데이터 센터 안에 있다면 세션이 엄청 많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세션을 갖고 굉장히 많은 서버랑 접속을 합니다. 처음에 서버는 많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커넥션과 그 커넥션에 따른 트래픽 플로우에 대한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트래픽이 계속 꾸준히 있습니다. 뭐 갑자기 그 GPU에서 나온 트래픽처럼 막 끊겼다 놨다 끊겼다 놨다가 없어. 그냥 쭉 계속 그냥 웹페이지 계속 접속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접속 안 하면 트래픽 빠지겠지.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니까 공국을 채우는 것처럼 이게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GPU에서 나오는 GPU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 모든 게 피크를 친다는 거지. 피크를 왜 피크를 치겠어요? GPU라는 것은 뭐를 하죠? 계산을 해요. 어떤 원래는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죠. 그래픽을 프로세싱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024 768이라는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요 GPU는 뭘 프로세싱하냐면 요 1024 768에서 그림을 표시해 주려고 0, 1 첫 번째 요 픽셀에 이게 무슨 얘기지? 두 번째 픽셀이 무슨 얘기지? 요것만 계산을 하는 거야. 딱딱 그 부분만. 어떻게? 여러 개의 GPU들을 가지고 그래서 GPU 안에는 GPU들이 엄청 많아. 수천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부분에서 빵빵빵 이렇게 병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GPU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 GPU가 병렬 계산을 잘하니까 어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는 간단한 계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걸 하면 좋겠네 해서 그거를 엔비디아에서 코드를 만들었어요. GPU를 그래픽 프로세싱이 아닌 계산을 잘하게끔. 그 계산은 그거는 그냥 머신러닝 기술인데 행렬 계산. 행렬 어떻게 했어? 우리 행렬 배웠죠. 얼마 다 해. 어디가 나왔어요? 정보 통신 행렬 엄청 하잖아. 그죠? 행렬이 2x2, 2x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랑 이거 첫 번째 거 이거랑 곱하고 이거랑 곱해서 여기다 나누지. 이거랑 곱하기 이거 나누지. 이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머신러닝 뭐에서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기본이 돼야 AI도 하는 거 되니까. 굉장히 단순한 계산이잖아. CPU는 굉장히 긴 식을 우리가 메모리에 넣고 테스트를 하는 거. 얘는 간략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수천 개의 GPU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GPU들이 계산을 하면 한꺼번에 계산이 되겠지. 같은 식을 다 줘버리니까. 왜냐하면 또 한 놈은 큰 거 주고 한 놈은 작은 거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느려지잖아. 또 갑자기. 그죠? 롱테일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니까 같은 거를 계산했지. 그러니까 같이 계산이 끝나는 거란 말이야. 같이 계산이 끝나니까 어떻게 같이 답이 나오겠지. 얘들아 답 나왔다 던지잖아. 그게 OK 고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끝나 답이. 왜 같은 걸 다 똑같은 건데 저걸 수천 개서 그러니까 수천 개를 함께 계산을 하고 휙 던지니까
수천 개 화분이 훅 나오죠.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카페 들어가 어떤 메일을 보니까 이게 다 레이턴시가 다르고 팬케이크 길이가 달라서 공공이 채우니까 이게 시즌을 하지만 얘는 그냥 훅훅훅 훅 프로그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플로우의 기술적인 특징은 또 하나를 보면 뭐가 있어요? 10만 대의 GPU가 있어봐야 소스 10만 개. 우리는 수십억 명인데, 그죠? 한 사람도 몇백 개의 세션을 열어요. 그죠? 플러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북미나무 10만 개지. 우리나라에 커봐야 1K예요, 1K. 1000개. 1000개면 GPU가 8개 기준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몇 대요? 125대. 해봐야 서버 125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니가 하나에 IP가 있다고 치면 인피니티는 IP는 아니고 LID라고 하는데 아마 IP가 있다고 치면 인터넷 기반의 IP가 있으면 해봐야 몇 개? 120. 해봐야 1000개. 1000개가 통신을 해야 돼. 굉장히 로드 밸런싱하기가 쉽지 않겠죠. 쏠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걸 네트워크용어로 뭐라 합니까? 해쉬가 콜리전, 미스콜리전. 이 CMP를 위한 부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대한 트래픽을 분산해서 태울 수 있는데 우리가 얘네를 회선에다가 분배하기 위한 시드가 적으니까 쏠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쏠리면 얘는 무조건 터져. 왜? 다 100%씩 올라오니까. 뭐 때문에? OK 고 프로블럼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로스가 발생하는 건 필요합니다. 플로우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계속 말할 거예요. 근데 트래픽은 엄청 많고 버스티야. 그 다음에 말했죠? OK 고 프로그램이 안에 있다. 그래서 AI 네트워크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데? 핵심은 그 트래픽 패턴과 양입니다. 버스트하고 주기성을 갖고 이 주기성 1초 2초 주기가 아니에요. 마이크로 나노세컨 주기입니다. 왜냐하면 CPU랑 GPU들은 굉장히 빠른 애들이잖아요. 계산 엄청 빨리 한다고. 뭐 더하기 뺄셈 뭐 행렬 4x4 하는데 뭐 1초 걸리겠어요? 그죠? 나노세컨도 안 걸리지 않을까? 많은 나도 뭐 그건 안 재봤는데. 네. 그래서 그 GPU들을 근데 그 말을 하다 말았는데 이것도 좀 알면 좋아요. GPU는 그래픽 연산을 한다고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시키면 좋겠네 해서 제인스랑이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킬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GPU가 그래픽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제너럴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GPU 코드를 만들자라는 게 뭐다? 많이 들어보시고 쿠다는 거. 그래서 쿠다를 통해서 GPU가 제너럴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GPGPU라고 해요. 쿠다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그 쿠다라는 걸 통해서 GPU가 GPU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너럴 프로세싱 GPU 역할을 하고 걔네들이 여러 명이서 같이 통합해서 또 병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같이 걔네들이 집합 통신해야 되겠죠. 그런 집합 통신을 또 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니클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라이브러리. 그러면 AMD도 있겠네? AMD 알클이라고 요 알클. 네. RCC에. 그럼 AMD에 쿠다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스펠이 까먹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라데온 뭐야? 그 AMD도 GPU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데온으로 시작해서 R로 시작하는 거예요. 라데온 무슨 뭐 유니파이 컴퓨팅 쿠다는 C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뭐고 뭐 R 뭐는 뭐 하여튼 그래. 뭐 라데온 블라블라예요. 근데 네트워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니까 그죠? 네트워크에서 집합 통신하게 하는 게 엔비디아 니클, 엔비디아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라이브러리, AMD는 알클, 뭐 라디온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라이브러리 이렇게 걔네들이 쓰는 거고 걔네들이 이런 버스트한 트래픽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버스트하고 굉장히 주기성이 굉장히 짧게 오다 보니까 어딘가에선 반드시 막히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다. 근데 얘네가 발생시키는 패킷이 되게 패킷 사이즈가 작을까요? 클까요? 작아? 작을까?
행렬이 4x4만 있는 건 아니에요. 4x4라니까 잘 거라 생각하는데 모아서 보내야 되지. 모든 트래픽은 크게 한꺼번에 확확 보내야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트래픽도 크게 들어옵니다. 크게 만들어준 거야. 제가 이더넷 다니면 MTU가 기본적으로 이 4K예요, 4K. 4K가 대부분 꽉 차. 물론 컨트롤 패킷도 있겠죠. 그렇게 걔네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거를 트래픽 패턴이 트래픽도 사이즈도 크게 들어오는데 트래픽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걸 어떤 그 패킷이라고 하냐면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런 트래픽을 엘라펀트 플로어라고. 트래픽이 많이 꽉 채워서 트래픽 사이즈가 크게 한다 해서 엘라펀트 플로어. 너무 크게 들어온다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큰 트래픽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가는 똑같아. 10차선이 있는데 우리는 얘를 쉽게 생각을 할게요. 스위치가 48포트가 있어요. 48포트 트래픽이 들어오는데 트래픽도 48포트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거기에 코끼리들이 일렬 횡계로 막 쭉 서서 쭉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2번 포트에 있는 코끼리와 1번 포트에 있는 코끼리가 3번 포트에 있는 트래픽을 각오를 어떻게 했어? 꼭 끼니지. 그쵸? 낑겼어. 그래서 뒤에 애들이 못 나가. 이게 뭐야? 앞에 있는 애들이 뒤에 못 나간다. H. 그렇지. 그래서 저희 웅테크가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데 때문에 뒤에가 못 나간다 해서 HOL.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 앞에 있는 놈이 이 뒤에 라인을 막았다 하는 거예요. 두 마리 코끼리가 나가는 곳을 갑자기 그냥 1번은 2번으로 나가면 되고 3번은 4번으로 나가면 되는데 1, 2번이 갑자기 3번으로 나가서 낑기는 순간 뒤에도 못 나가. 그리고 코끼리 하면 안타까지면 죽어야 돼. 로스. 컨제션이 발생하고 뒤에 애들이 못 나가고 얘는 로스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방지하기 위한 로스리스 방지가 필요하다. 예. 로스가 나면 또 나오는 거야. 힐리에이트도 발생할 그죠? 요거를 연산 중단을 최대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을 어디서 먼저 생각을 했냐? 피지컬하게 먼저 생각을 한번 하는 거. 자, 로지컬한 거 말고 우리는 네트워킹 항상 케이블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옵틱을 꽂고 케이블 연결되잖아요. 그 피지컬한 토포로지. 아까 좀 전에 봤을 때 어떻게 야, 에어컨 좀만 줄여줄래요? 추워. 어, 춥죠? 음. 양팔 벌린 게 팔팔을 벌렸어요. 그죠? 네. 그거를 어떻게 벌리는지 이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GPU 노드에 0번부터 7번 또는 1번부터 8번 8개의 릭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리프 스위치에는 하나만 연결이 되게 되고 모든 GPU 노드들이 그리고 이 GPU들 간에 뭔가 계산을 동기화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기화냐? 내가 어떤 계산을 했어요. 계산의 결과값을 가지고 또 2차 계산을 해야 돼. 그럼 1차 계산의 결과값 서로 알아야겠죠. 만약에 서로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또 다른 계산이 되겠지. 그런 계산을 할 때 발생한 트래픽 타임 OK 고 프로그램이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GPU들 간에도 서로 계산값을 공유해야 돼. 그 안에서. 왜?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HBI가 있다고 했어. 그쵸? 그래서 요거를 내부에서는 GPU 노드 안에서는 지네들끼리 통신을 하고 나갈 때는 리프를 통해서 나가는데 실제 이걸 여러 대의 서버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GPU 노드가 각각 있습니다. 뭐 100대가 됐든 1000대가 됐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각각의 GPU 노드에 동일한 순번에 있는 애들이 어디 동일한 순번으로 엮여져 있죠. 자, 스위치 그림을 뺀 거예요. 여기에 리프 스위치 1번 또는 레인 스위치 1번이라는 스위치가 여기 있는 거고, 그쵸? 이게 빨간 게 스위치란 거 보면 돼요. 우리는 그걸 논리적인 버스는 뭐예요? 피지컬하게 통신 채널 버스라고도 하지만 논리적인 채널도 버스라고요. 즉, 스위치 하나를 통해서 모든 GPU 노드의 같은 순번에 있는 애들은 다 같은 스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2번에 있는 것은 2번 스위치에 들어가고 3번에 있는 것은 3번 스위치에 들어가고 4번에 스위치에 있는 건 4번에 들어가는데 일반 우리가 서버를 봤을 때 서버들은 내부에 어떻게 됐던 하나의 닉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죠. 얘는 하나의 GPU가 자기만의 통신 채널을 갖죠.
이거 통신 채널 통신 버스라고 해. 자, 레일을 상상해 봅시다. 기차 레일이랑 똑같은 레일이에요. 기차 레일은 두 명이 탈 수 있어요? 나만전이에요. 뭐죠? GPU가 나만전이에요. 그래서 저걸 레일이라고. 이거는 예전에 HPC 환경에서부터 나왔어요. 왜? HPC 환경도 그 안에다가 CPU를 여러 개 두고 닉이 하나만 있으니까 너무 느린 거야, 뿜어내는 게. 그래서 예전서부터 나왔던 슈퍼컴퓨팅에는 다 CPU가 여러 개고, 그때는 GPU가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AI 때 많은 거고, CPU가 여러 개, 닉을 여러 개 둔 거예요. 그래서 CPU 하나당 닉을 하나 매칭시켜서 전용의 통신 채널을 뚫어주면 최대한 빨리 트래픽을 뿜어낼 수 있겠네 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탈 수 있는 거예요. 나만 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여기. 각각의 동일한 GPU에 들어가 있는 번호의 GPU들이 하나의 동일한 레일을 구현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집합통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집합통신을 하면 8개밖에 GPU가 못해요. 그렇죠? 서버가 GPU 노드가 10,000개가 있어. 10,000개에 쉽게 말해서 100개의 서버가 있어요. 100개 1번 GPU 노드들이 GPU가 1번 스위치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그 100개가 통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위치에 벗어나지 않지. 로컬에서. 스위치가 이 100포트를 제공을 해. 100개의 GPU 노드가 1번의 GPU가 다 1번 레일 스위치에 있으면, 리프 또는 레일 스위치라고 합니다. 있으면 유원에서 통신이 되죠. 얘가 다른 GPU의 2번하고 통신할 때만 이 스위치로 넘어가면 되지. 다른 스위치로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레이턴시가 더해진 거야. 그죠? 그죠? 근데 100개를 한 군데 레일 스위치에 넣어놓은 순간 어떻게 됐어요? 얘 이 100개도 이 안에서 통신하니까 빠르겠지. 효율적이야. 위로 나가는 것도 없고 레이턴시도 적고 이 안에서 처리하니까 경합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토폴러지를 레일 옵티마이즈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이건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버들이 막 1번, 2번에 물리는 게 아니라 1번 애들은 무조건 다 1번 스위치에 가고 2번은 다 2번 스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스위치가 허락하는 포트 개수만큼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집합 통신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위로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피지컬에서. 네. 얘네들이 막 산발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스위치로 넘어가. 스위치가 하나니까 원업이야. 네트워크 입장에서. 그러면 만약에 다른 스위치로 넘어가서 1번, 만약에 이렇게 설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계했으면 1번 스위치에서 2번 스위치로 가면 얘를 거치고 1번이랑 2번하고 연결되는 어그레이션 포인트가 누구예요? 백번이라고 스파인이지. 스파인 거쳤다가 2번 거치고 내려가려. 홉이 몇 개야? 레이턴시가 몇 배야? 3배야. 굉장히 불합리하다고요. 물론 얘네가 그걸 생각한 이유는 또 따로 있어. 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건 겁니다. 레일 옵티마이즈드로 간다. 그게 뭐다? 동일한 레일에 있는 애들은 경합을 없애줄 거예요. 경합이 안 나잖아. 스위치는 그 안에 모든 포트가 걔네가 다 통신을 할 때 통신 보장을 해주죠. 그쵸? 그러니까 경합이 안 나고 레이턴시도 줄고 굉장히 효율적인 거. 그래서 이 레일은 하나의 뭐다? 네트워크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스위치가 숨었죠. 저건 하나의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서버의 개수에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스위치가 요즘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뭐 48포트, 64포트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레일에는 최대 몇 개밖에 못 들어가? 64개, 48개, 32개. 그죠? 네. 더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나눠야 돼. 그렇죠? 그러면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그룹핑을 누군가 해줘야 돼. 그거는 우리가 할 필요 없어. 그거는 개발자들 하는 거야. AI 훈련한 개발자들 하는 건데 고객이 서버를 몇 대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
고객이 구매하는 GPU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리프가 몇 개가 들어가. GPU가 서버당 4개씩 들어있다. 그럼 리프 4개 있으면 돼. 근데 저거는 업계 표준이에요. 8개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리프가 8개 된다.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고객이 32대만 필요하대. 그럼 64포트를 쓰면 영업들이 그럴 거라고. 그러면 스위치 한 대에다가 스위치를 반으로 줄여서 4대로 해가지고 32대씩 수용하면 안 되겠냐 하죠? 안 된다. 왜?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설계했어요? 스위치가 나면 막 서버 막 붙인 거야. 그러면 이제 서로 레이턴시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 AI 트레이닝이 망가지는 거지. 잘 안 되는 거. 뭐 되긴 하겠죠. 근데 레이턴시가 다 다르니까 이게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우린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요거를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돼. 어렵진 않아. 예. 근데 이게 갑자기 듣도 보지 못한 레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레일은 뭐지? 이런 퀘스천이 먼저 가니까 레일의 뭐 이유가 뭔지 그냥 전용의 채널이어서 레일이다. 다 역사적인 용어예요. IPv4는 기술이 그 뭐 블라블 따따따따 이렇게 나오잖아요. 4옥텟에 돼 있잖아. 그 어디서 나그 프리픽스란 게 어디서 나왔어요? SS7 시그널링이라는 폰에서 왔죠. 폰 넘버. 032 보면 인천으로 콜포딩하고 02 보면 서울로 콜 똑같은 거. 얘도 HPC 환경 옛날에서 나온 거예요. 이 레일이란 말. 그래서 그게 이제 현대화된 거다. 그래서 이거를 레일 옵티마이즈드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레일 옵티마이즈 구성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큰 스위치 하나 갖다 놓으면 되겠네. 그죠? 오케이, 가능해요. 뭔 상관인데. 예. 그 대신 문제는 있어. 그 스위치가 죽으면 다 죽어.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그죠? 작은 걸로 설계를 하면 작은 거 죽어봐야 뭐 그 거기에 붙어 있는 서버들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이렇게 닉만 죽는 건데 큰 스위치를 갖다 놨어. 그럼 그 스위치 안에서 돌아가니까 넘블로킹 다니겠죠. 그렇지만 그 스위치가 죽으면 피해가 너무 커.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블라스트 레디스가 폭격 반경. 포가 딱 떨어지면 이 포가 파이는 반경을 레디스. 그러가 블라스트 레디스는 포 반경. 그러니까 블라스트 레디 한다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네트워크쟁이들 잘 알아야 돼. 아 이렇게 설계하면 블라스트 레디스가 커져서 좋지 않아. 네. 아, 녹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 되고 있습니다. 아, 가슴에 쓸어내렸다.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나? 아, 녹화 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된다고 나오진 않는데 되고 있어요. 자, 블라스트 레드스 커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레일 옵티마이즈 구성에서는 트래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볼까요? 자, 봐볼게요. 각각의 GPU 제로의 트래픽이 자 다시 갈 때, 짠.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항상. 근데 이걸 레일 옵티마이즈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다 이 스위치를 벗어나지 않게 하고 보통 이렇게 다 짜요. AI 개발자들 어떻게 짜냐면 각각의 실제적으로 짤 때는 어떻게 하냐면 GPU들에 있는 GPU 노드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 거기에 번호를 매겨. 그걸 랭크라고 해요. 그래서 GPU 몇 번서 GPU 1번에 1번부터 2번까지 랭크가 어떻게 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걔네들을 돌릴 때 어떻게 했어요? 1번하고 9번이 하나의 랭크 그룹으로 돌리면 되겠지. 2번하고 10번하고 돌리면 되겠고. 그래서 그냥 개발자한테 짜는 거야. 그렇게 GPU도 그렇게 할당을 하고 니클이라는 통신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어. 거기서도 그렇게 짜는 거야. 우리는 알 필요는 없지만 얘기는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런 거 다 랭크를 매긴다. 랭크 1번 뭐 1번부터 매긴지 0번부터 매긴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랭크를 그룹으로 묶어서 걔네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랭크 그룹 얘가 만약에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다. 1, 2, 3, 4 하나의 그룹이다. 그럼 어떻게 돌겠어요? 0번끼리 막 돌고 1번 1번끼리 막 돌고 3번 3번끼리 돌고 4번 4번끼리 돌고 지네들까지 또 교환할 게 있으면
이 내부에서 교환을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다시 한번 가볼게. 원래는 각 동일한 레일에 있는 애들은 같은 레일을 타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0번하고 여기 있는 7번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0번은 0번들끼리만 엮여 있으니까 이 안에서 돈이지만 0번이 7번하고 엮이려면 스위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거 불합리한데? 왜? 우리는 여기에 하이 밴드위스 인터커넥트나 MV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메모리 카피를 한다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때요? 저쪽 7번하고 통신할 일이 있으면 얘가 7번 GPU한테 메모리 카피를 해주는 거야. 트래픽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얘는 저 7번으로 가니까 위로 안 돌아가죠. 홉스를 두 개나 줄였지. 그죠? 두 배나 줄였지. 그리고 이쪽에 도면을 이용하니까 네트워크 쓰지도 않죠. 굉장히 효율적이 되죠. 이런 기술을 엔비디아에서는 PXN이라고 해요. PXN이 뭐냐면 P는 PCIe의 약자예요. 곱하기 MV 스위치, MV니까 두 개를 다 사용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PXN이 켜져 있을 때 그룹핑해서 얘네들이 AI 트레이닝을 하면 스파인으로 나오는 트래픽이 많을까 적을까? AI 개발자들이 그렇게 그 라이브를 잘 다루잖아요. 그럼 위로 트래픽이 안 옵니다. 네. 근데 그거는 AI 모델에 따라 다른데 LLM의 경우는 굉장히 그런 트렌드를 많이 찾아갑니다. 그것까지 공부하기 너무 힘든데 하여튼 LLM이라는 근데 요즘 AI는 대부분 LLM이에요. LLM으로 다 서비스를 하는 LLM의 특성은 최대한 레일에 머물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특성을 따라서 잘 설계를 하면 우리는 스파인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 스파인을 안 쓰는 기술을 레일 온리라는 거죠. 이 전자에 스파인을 써서 레일을 만드는 걸 레일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거고 LLM 같은 AI 모델들은 PXN을 썼을 때 닉 도메인으로 트래픽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스파인 안 써도 되니까 레일 온리라고 하고 실제 이런 고객사가 있어요. 자, 잠깐만 볼까요? 자, 여기 돌아가 보죠. 자, 보세요. 얘는 MIT랑 메타랑 쓰는 구조예요. 이거를 걔네가 생각해보니까 스파인이 너무도 불합리한 거야. 자, 왜 불합리한지 이제 또 알고 넘어가야 돼. 트래픽 너무 많이 나온댔죠. 라인리에서 나온댔잖아요. 그러면 몇 포트짜리 스위치라고 한번 봐볼게요. 두 포트가 GPU 연결돼 있어. 그죠? 400G가 나옵니다. 근데 이 400G, 400G, 800G가 다른 네 포트에 있는 스위치랑 통신을 해야 돼. 그럼 업링크는 뭐가 돼요? 400G, 400G가 되죠. 아니 800G가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네트워크 설계하는 거를 오버 서브스크립 설계를 한다고요. 그러면 블락킹 설계라고 하기도 해요. 서버 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뭐 48포트를 텐지를 주고 업링크 100G 두 개를 줘도 어떻게 됐어요? 충분했지. 널널해 하나 주고들. 근데 얘네는 트래픽 그런 성향이 아니잖아요. 버스트 하잖아. 라인넷으로 나오니까 다운링크의 회선 속도하고 그죠? 업링크의 회선 속도가 동일해야 돼. 넘 블락킹이라고 해 그런 거를. 블락킹 레이시오가 1대1. 업링크 하나면 다운링크 하나, 업링크 하나. 다운링크 중에 GPU 되는 거. 다운링크 두 개면 업링크 두 개. 그걸 오버 서브스크립 비율이라고 돼요. 1대1로 맞춰줘야 돼. 그죠? 근데 1대1로 맞췄어. 반대야. 생각을 해볼게요. 스위치마다 포트가 해봐야 몇 개 있어요? 48개 있어요. 64개. 그러면 그 중에 반은 GP로 가야 되고, 반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리프 스위치가 100대예요. 그럼 스파이스 몇 대야 돼? 100대야지. 그러면 스위치가 100대가 더 들어가야 돼. 근데 100대? 스위치 얼마 한다고? 스위치 10대 해봐야 GPU 한 대 값도 안 될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그렇지, 그렇지. 옵틱이, 옵틱이 몇 배가 들어가? 3배가 들어가. 리프 스위치에서 100개의 옵틱이 꽂혀야 돼요, 이렇게. 그죠? 올라가는 스파이크가 100개가 꽂혀야 돼. 이 스파이도 옵틱이 있어야겠죠. 100개 GPU 서버 연결하는데 여기 100개, 여기 100개. 곱하기 3일.
2배 디만, 그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옵틱만 DB할까요? 게임을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옵틱이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 네트워크. 옵틱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돈도 돈이지만 모니터링도 모니터링이 100포트인데 실제로 모니터링해야 할 포트는 몇 개요? 300개야. 하루에 얼마나 죽겠어요? 굉장히 죽겠죠. 엄청 죽어. 예. 그리고 또 있어요. 400G, 800G서부터는 일반 AC 케이블이 아니야. TX, RX. 뭔 케이블 써요? 넙대에 대한 MPO 케이블 쓰였죠. 예. 예. 거기에 코어가 몇 개 있어요? 최소 12개가 있어. 예. TX, RX 라인이 12개가 있다고. 피지컬에서 MPO 케이블 딱 자르잖아요? 그럼 광 코어가 12개가 있다고. 걔네도 장애나. 그죠? 예. 걔네도 모니터링 해야 돼. 그러면 몇 개요? 300 곱하기 코어가 12개야. 예. 3,600개. 관리의 포인트가 어마어마하죠. 그 관리도 잘해야 돼. 그래서 앱스트라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또 왜 그게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데 그거. 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LLM을 해봤더니 스파인을 굳이 안 써도 되던데. 그래서 이것도 논문에 써놨어요. 그래서 레일 온리라고 합니다. 예, 예. 북미에 있는 저희 고객 중에 레일 온리 쓰는 고객도 있어요. 예. 네. 좋은 건 아니죠. 예. 알고리즘에 따른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러면 레일 온리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항상 네트워크는 뭡니까? 버스입니다. 트래픽을 소통시켜 줘야 돼. 우리는 항상 하레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모든 애들은 우리를 통해서 통신을 시켜줘야 돼. 네. 만약에 개발자가 PXL 이런 거 몰라. 디폴트에 켜져 있습니다. 껐어. 그럼 트래픽이 밀어나가겠지. 근데 우리는 이거 좋다고 이거 고객한테 설득을 한 거야. 그랬더니 덜컥 사버렸네. 저걸 안 샀네. 어떻게 되겠어요? 캐모나는 거지, 그렇지? 우리 폭망하는 거다, 폭망. 아, 그리고 어떤 그 고객이 LLM만 쓸 줄 어떻게 알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파이는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거야. 예. 이거는 뭘로 한다? 양념인 거지. 그렇게도 쓰더라고요. 하지만 개발자의 트래픽 패턴을 당신이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라고 우린 되묻는 거지. SE는 그렇게 해야 돼요. 좋은 거를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좋은 거에 대한 항상 챌린지들이 항상 있어. 단점들이. 장점만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제안을 다 먹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고객이랑 설계는 스파인으로 같이 하는 거지. 그럼 고객은 우리 아이크래프트 분들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럼 여기 믿고 가야겠다. 왜 여기는 이제 시작이 된 시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 그죠? 이럴 때 훅 마음을 땡겨 오려면 남들이 다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안도 제시해 줄 줄 알면서 우리의 방안으로 끌어들여야 돼, SE들은. 네. 세일즈들은 맨날 뭐를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해. 세일즈도 얼마나 힘든지 보셨나요? 네. 다 하셨어요? 표현입니다. 어제도 수술을 줬을 거야, 제가. 네. 그죠? 마음을 살려서 소스를 얻으는 거죠. 또 우리는 고객한테 기술적인 마음을 사야 돼. 그러면 항상 방안을 2배로 줄 줄 알아요. 저글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객 입장에서. 그거를 무조건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플러스 알파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고객과 함께 얘기도 하고 우리 월급 주는 사람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뭐 갑을 관계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하면 고객이 많이 사주면 보너스가 더 들어오고 회식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조율해서 SE를 말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니까 당연히 써야 되느니 왜 그렇다. 개발자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LLM에 관련된 거지.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 왜? AI 트렌드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AI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예전에는
AI 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백엔드가 가장 중요하긴 해요. 훈련을.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했어. 라마라든지 뭐 챗GPT라든지. 근데 갖다 쓰면 돼 이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갖다 쓰면 돼. 근데 그래서 요즘은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최대한 빨리 첫 번째 토큰에 대한 응답이 오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성과 어떻게 서비스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스파인 설계는 당연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아, 그래도 못하겠대. 그러면 이거를 꼭 AI 개발자랑 협의를 하셔라. 우리가 독박 쓸 수는 없어요. 리스크를 내가 놔둬놓을 수는 없는 거야. 고객이랑 같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지. 만약에 그 고객이 버젯이 여유치 않아. 근데 해야 돼. 그러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이 하는 거예요.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꼭 우리는 개발자를 만나서 미팅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꼭 PXN이라는 기술을 꼭 습득을 하시고 통신을 할 때 이 레일을 벗어나지 않게 그룹핑을 하셔라. 레일 0과 1번이 통신돼야 되는 환경이 있으면 스파인을 거치지 않게 잘 짜셔라. 그건 이제 그 개발자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그 개발자는 이제 막 서칭을 하겠죠. 레지시나 들어가서 보고. 그럼 이제 그럼 개발자도 이해를 할 거라고. 그럼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은 코딩을 하겠지. 라이브러리 샌들링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스파인을 두는 거다. 네. 또 여기 이 레일 옵티마이저에 대한 또 질문. 확실히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됐죠. 레일이 뭔지, 왜 동일한 레일들은 동일한 스위치에 있는지, 레이턴시와 굳이 불필요한 호흡을 거치고 그리고 불필요한 트래픽을 위로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그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GPU 노드는 항상 내부에 하이밴드 인터커넥트라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MV 스위치라고 한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네가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또 얘네들에 대한 통신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자, 뭔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GPU 노드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레일 스위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의 고유의 레일이 있어서 이 레일에 따라서만 끝에서 끝으로 다니는 거. 그렇죠? 근데 스파인 안 거치고 동일의 레일에 머무르면서 엔드 투 엔드로 싱글 패스로 가는 거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 어떻게 해요? 스파인 리프 위로 올라오면 모두 다 스파인을 거쳐서 어그리게이션에서 패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레일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쟤만 레일이라는 용어를 굳이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이 서버들이 GPU 서버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서버들이 서로 동일한 GPU 넘버를 갖는 1번들이 통신을 얘랑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다 넘어가. 파인. 여기가 꽉 찬다. 여기가 꽉 차니까 항상 1대1 선택을 하지만 항상 여기에 또 로드 밸런싱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고 저희가 어그리게이션 포인트가 문제가 되는 거고 제 같은 경우는 항상 레일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거쳐서 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크로스하지 않는다거든요. 레일 크로스가 없다. 스파인 레일을 안 쓰고. 자, 그러면 실제 트래픽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확실히 또 이해가 돼. 얘가 통신을 다시 동일한 서버 1번, 2번, 3번, 4번이 GPU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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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하고 통신을 하는 환경이에요. 얘네들을 그룹해 항상 동일한 넘버 있는 그룹핑을 쓴다고 했죠. 통신을 했어요. 자, 서버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서로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계산 결과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받으려면 1번이 2번으로 가고 2번이 3번으로 3번이 4번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요? 호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거치지. 네. 그렇죠? 네 대일 경우 네 대 거치면 보통 8개라고 했어요. 그럼 저를 한번 볼게요. 스파에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죠. 내부에서 돌아. 네. 근데 이 패턴을 우리가 쫙 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링 통신이에요. 얘네들은 링 통신을 한다. 네. 그게 가장 키포인트. 그 GPU 노드들이 콜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은 트리 형식이 아니라 링 통신이에요. GPU 노드가 1번 있잖아요. 여기 1번 있고 1번 있고 얘네들 통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피지컬한 레일 옵티마이즈 구성을 하면 링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 링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옵티마이즈 돼 있어. 예. 그 링에 여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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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인데 이 링은 뭐예요? 스위치 안에 있는 내부 그냥 버스일 뿐이야. 예. 링 통신인데 굉장히 옵티마이즈가 끊어져. 그 링이 끊어지면 스위치가 알아서 할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링이 계속 다 스위치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럼 레이턴시가 거의 8배가 증가해요. 저렇게 되면. 그죠? 그리고 링 통신하는 의미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엔비디아 기술인데 GPU 1번, 2번, 3번, 4번이 서로 데이터를 줄 때 어떻게 하냐면 GPU 1번이 2번한테 주잖아요. 그럼 1번이 2번한테 주고 1번이 3번한테 줘야 될 때 어떻게 하냐면 1번, 1번한테 1번에 3번을 주지 않고 1번이 2번, 3번 줄 거야. 여기다 2번한테 줘. 2번이 3번 줄 거 3번한테 줘.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네.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됐어? 링통신이 된다.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이렇게 되면 링통신이 아니죠. 트리통신이지. 1번, 2번 주고 3번 주는 거잖아. 이렇게 안 주고 1번이 2번, 3번 걸 2번에 다 던져줘. 2번이 3번 걸 3번 줘.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그 메모리 카피나 이런 건 대부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대. 왜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한다. 예. 지금 GPU들은 그렇게 통신한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다 링적으로 이렇게 통신을 해보는. 왜? 그렇게 되면 저것도 있겠죠. 놀지 않아 또 GPU가.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관심이 있으면 그거는 뭐 엔비디아 홈페이지 가면 그런 거 다 있어요. 왜 링 통신을 하는 게 유리한지, 메모리 카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링 통신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링 1번과 1번 GPU, 2번 GPU, 3번 GPU, 4번 GPU 하나의 링으로 엮여 있는데 이 링의 요 연결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한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거야. 여러 스위치를 못 거치게 하는 거지. 예? 그게 레일 옵티마이즈 구성이야. 어렵지 않아. 이해되겠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손을 들 수는 없겠지. 그죠? 근데 어렵지 않아.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레일 옵티마이즈 통신은 링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레일 옵티마이즈 구성. 네. 사실 천재들이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겠지. 우리는 그걸 갖다 쓰면 되는 입장이에요. 그죠? 알아서 박사들이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리프와 스파인의 트래픽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스파인 리프 간의 연결성도 어떻게 돼야 된다? 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GPU로 열 링크면 위로도 열 링크. 이렇게 해야 된다. 큰일 났네. 이게 너무 많네. 고민이 됩니다. 예, 우리가 DCPCN 또는 APVP라는 기술을 못 갔어,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걸 이해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각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난리질 뿐이에요. 이걸 알아야 왜 그걸 쓰는지 알 수 있거든. 고민이네. 다행스럽게 내가 여태까지 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멋진 아이크래프트 인원들입니다. 근데 고민이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오후에 해야 되는 거를 5분의 1도 못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전 설명을 엄청 잘 시켜주고 싶었어. 다른 건 기술 문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기술 문서에 없어. 네, 그래가지고 따로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음, 잠깐 쉬었다 하시다. 저도 어디까지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피지컬한 토폴로지인 레일 옵티마이즈 방식을 왜 써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했어. 응, 응.